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따뜻한 5월이 됐네요, 벌써. 자, 오늘 시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험은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자, 듣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초반에 뉴 HSK 시작할 때는요. 5급 시험이 일부분 이러면 뭐 한 문제 정도 빼고는요. 20문제 중에 19문제, 거의 때로는 20문제 그냥 불러주는 족족 정답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보였어요. 답이 완전히 일치했었고요. 속도도 굉장히 느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 늘어난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면 자,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그대로 불러준 거예요. 20문제 중에 9문제는 그대로 불러줬지만 세모 친 건 뭐냐면 이게 보기가 요만큼 있으면 그 중에 이만큼 일부분이 일치한 거. 그러나 아예 불러주지 않고 정말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도 6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일부분은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죠. 지금 보면 25문제 중에 거의 반인가요? 25문제 중에 반이 넘는 거죠. 반 넘게는 안 불러줬어요. 정말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화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긴 대화가 나오잖아요. 뒤에 우리가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장문을 듣고 푸는 부분.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6급도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작년 11월 이럴 때 너무 듣기가 어려웠었어요. 막 정말 빠르고 갑자기 난이도가 확 바뀌었는데 이번 5급 시험이 좀 그런 느낌? 그런 다음에 6급이 계속 어려워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비하면 지금 좀 많이 진정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 초기의 뉴 HSK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험은 특히 듣기 이 부분은 멘붕이신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이 흐름을 계속 5급 이어간다면 우리가 5급 시험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학습 기간도 좀 길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경향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앞으로 대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독해는 괜찮았어요. 독해는 평상시하고 별로 차이 없었고 독해 일부분 우리 이렇게 빈칸 있고 단어 적합한 거 넣는 거 한 문제 빼고는 A, B, C, D의 단어가 너무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끼리 나오니까 이게 비슷해서 못 찾고 이런 건 없었는데 하나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짧은 거 읽고 우리 A, B, C, D 중에 일치하는 거 찾는데 글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A, B, C, D를 보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찾아가고 답이 나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고 또 좀 어렵다 싶은 것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우 시커먼데? 뭐 이런 글도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답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부분은 뭐 평상시와 비슷해요. 그래서 속독되는 문제 한 반 정도 되고요.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 한 반 정도. 나머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아니라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듣기네요. 듣기의 그 난이도 차이가 너무나 확 띄어서 저도 좀 놀랐고요. 쓰기 일부분은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4급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4급의 일부분이야. 우리 일부분이나.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안 나요. 이번 시험만 봐도요. 4급이나 5급이나. 어떻게 보면 4급이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는 정도?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여기 장문. 장문은 이제 5개 단어로 하는 장문 같은 경우는 오늘 그중에 3개는 4급 단어였어요. 쉬웠죠. 2개가 5급 단어인데 그나마도 이렇게 5급에서 학생들이 5급 단어 중에서도 유난히 네가 잘 안 외우고 잘 못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좀 쉬운 단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 그림은 오랜만에 표지판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금지,禁止라는 단어를 모르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뭘 못하게 하는 그림 같았나요? 예,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았죠. 띠아오유라든지 몇 개 딱 정해진 단어를 모르면 힘든데 그건 요즘 그림 장문의 어떤 추세 같은 거예요. 예전엔 그림체가 되게 복잡했어요. 2,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림에 막 사람도 여러 명 나오고 뭐 배경도 그림이 다양하고 그 안에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쓰기가 쉬워요. 그중에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요즘 그림체는 되게 간단하죠. 지난 시험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럼 박수치다 구장 모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 방짜리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 시험도 금지한다거나 띠아오유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모르면 뭐 그냥 끝나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평상시에 5급 어휘를 5급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정말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독해 일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5급은요.
거의 뭐 99.999% 항상 A, B, C, D가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 나와요. 6급은 이 한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파다가 나오면 파짠이 나오고 뭐 파시엔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5급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요거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끊어서 볼게요. 为什么什么 뭐뭐 하기 위해서 更好 더 잘. 그 다음에 이 더자가 우리가 이제 뒤에 동사를 꾸밀 때, 그래서 46번에 동사 서술어 들어갈 것 같고요. 목적어를 쭉 찾아보니까 需要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观众参观精彩展览的 관중들이 아주 더 멋진 전람회에 참관하고자 하는 수요하고 관련되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承认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错误 해서 잘못 같은 것을 인정하다. 承认错误. 이런 따페를 정말 많이 외우셔야 돼요. 주장은 따로 뭐 따페를 외우지 않아도 이거 하자고 주장하다. 너무 말도 안 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만이와 만주의 차이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 둘 다 형용사로 사전 찾으면 만족하다 나와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한자를 보세요. 가득하죠. 이는 뜻 의자입니다. 내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는 기준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5급에서 180점만 나와도 마음이 뿌듯해요. 어떤 사람은 200점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중문과라서 280점이 나와야 돼요.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는 그 시점이. 만주는 가득할 만자에 족할 족자를 써서 이 정도면 채소 부족하진 않고 족하다. 이건 굉장히 객관적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급, 6급부터는 합격, 불합격이란 말을 안 하죠. 점수로 그냥 얘기합니다. 토익처럼 몇 점입니다. 그런데 4급까지는 거기 표기가 돼요. 18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어떤 학생이 180점이 딱 나왔다고 쳐요. 자, 부족하진 않죠, 합격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만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280을 원하는데 180이 나왔다. 그러면 뿌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이의 정도가 만주보다 높아요. 왜? 사람 욕심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개인마다 달라지는 거고, 만주는 객관적 조건을 딱 갖고 얘기를 할 때 쓰시는 거고, 동사일 때는 해석을 잘 외워두세요. 만이는 해석을 요거를 꼭 붙여요. 어디에 만족하다. 나는 북경의 학습환경에 만족하다.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다. 만주는 뭐뭐을 만족시키다. 많이 쓰는 편이 만주, 야오치오, 요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다. 쉬야오, 수요를 만족시키다. 티아오제, 조건을 만족시키다.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가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셔서 잉짜오. 다시요. 안 되지. 잉짜오 치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 따페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되나요? 분위기를 만들다. 잉짜오 치펀, 잉짜오 치펀. 이것도 참 많이 쓰는 따페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다, 분위기를 만들다. 근데 어떤 분위기? 명절 분위기? 어떤 명절 분위기? 네, 꾸며야겠죠? 자, 형용사들 쭉 나옵니다. 셴커는요, 보통 인상이 깊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 하나 외우세요. 他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 그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 그냥 두말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이 문장은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他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 그는 나에게 심각한.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중국어 하시면서 한자 그대로 읽으시는 거 저 정말 싫어해요. 우리는 한문화 가는 게 아니잖아요. 深刻를 그대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다는 연종이란 말이 따로 있죠. 요거는 인상이 깊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요거 좀 외워주세요. 이 문장은 정말로 많이 쓰니까요. 파다는 형용사로 발달하답니다. 요 단어랑 이거랑 구분하실 거예요. 파잔, 또 이렇게 한문학 하지 마세요. 아, 파잔은 발전하다고, 파다는 발달하다지. 아, 발전하다, 발달하다 차이가 뭐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두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첫 번째, 한문하지 말라는데 한문 읽고 있죠. 두 번째, 아, 발달하다, 발전하다 차이가 뭐지? 이미 국문학과로 가셨어요, 이제. 한국어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다, 발전하다 차이 알면 이거 두 개 차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어로 발달하다, 발전하다 차이가 뭔지 몰라요. 솔직히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파다, 파짠의 차이는 뭐냐?
품사가 달라요. 쟤는 형용사죠. 얘는 동사 혹은 발전 이런 명사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똑같은 걸 한번 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파다 뒤에다가 여기 좀 좁으니까 제가 구어지아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가졌으면 이건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한 국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진국, 또 시엔진 구어지 하지 마시고요. 자꾸 한문학과 가지 마시고 파다 구어지아 선진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파짠 뒤에다가 제가 여기까지 가도 되나요? 구어지아를 위로 적을게요. 썼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발전시키다 이렇게 풀어야죠, 해석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품사가 다른 거예요, 품사가. 뜻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발달하다. 샬리앙, 선량하다, 착하다. 보통 사람을 많이 묘사하고요. 리앙하고 좋다. 그냥 하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가 두 글자가 되면서 고급져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하오는 1급밖에 안 되죠. 리앙하오는 5급까지 올라온다고요. 예를 들어 짜오, 찾다 아시죠? 짜오는 1급 아니면 2급일 거예요. 그런데 얘를 두 글자로 쉰, 짜오 이러면 이거 5급 돼요. 뜻이 다르냐? 뜻은 똑같아요. 근데 왜 한 글자보다 두 글자가 급수가 높고 고급진 표현이 되냐? 음절을 두 글자로 쓴다는 거는 뭔가 박자를 지키겠다고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박자를 지키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일반 회화가 아니라 좀 격식을 차려진 서면어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면어체면 일반 회화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오보단 리앙하오가 고급진 표현이고 짜오보단 쉰짜오가 고급진 표현이고 꼬이, 비싸다 아시죠? 안 꼬이 하면 똑같은데 6급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하오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분위기를 꾸며야 되는데 뭐 깊은 분위기, 발달한 분위기 할 수 없잖아요. 좋은 분위기. 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고지아 보호관决定. 네, 국가박물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또 뭐에 대해서? 2018년 춘제 치지한더 춘절 기간의开放 时间 시간에 대해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뭐 하기로? 지하환, 교환하기로 말도 안 되죠. 일단은 지하환, 구체적 사물, 리우, 선물을 서로 주고받거나 똥시, 물건. 추상적인 거, 지하환, 신시, 정보나 이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되세요. 티아오정,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거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티아오지에, 티아오지에도 조절하다. 어떻게 다르냐? 티아오지에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듣기를 들려주면서 이 소리가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돌려서 계속 바꿀 수 있죠. 에어컨을 틀어놓고 너무 춥네. 온도를 올리고 너무 더웠나? 내리고. 이거 제가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죠. 티아오지의 원도, 온도라든지 티아오지의音량, 음량, 볼륨이라든지 얼마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티아오지이고요. 티아오정은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일회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한국의 물가가 비싸요. 그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서调整 우지아 물가를 1회 오늘 오전에 또 바꾸고 오후에 또 바꾸고 내일 또 바꿀게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1회 바꾸고 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1회 调整 우지아 가격, 지하그, 시간. 자, 나랑 친구들 MT를 가기로 했어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가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꿔요. 调整 时间. 그래서 일단 냅둬요. 냅두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1회의 调整 时间. HSK 시험을 치러 갔는데 너무 긴장이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죠. 1회 调整 心态. 긴장했다 풀었다 긴장했다 풀었다가 아니라 좋게 한 번.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바꾸는 것을 调整. 그래서 시간도 진심 调整. 이 시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펀페이, 답은 B고요. 분배하다, 배치하다, 펀페이 공조.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업무를 배치하다. 시간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짱카이 하면活동이죠. 뭐 활동을 펼치다. 나머지들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까 만이만주라든지 그 다음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파다, 파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调整,调제 같은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언급해드렸어요. 독해 이 부분 빨리 풀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64번 문제는 A, B, C, D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실패도 能教我们成长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거 실패도 성장시킬 수 있다. 요 정도.
박물관은 존재하는 의의가 부다. 박물관은 존재의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 의미가 크지 않다. 饮料类产品, 음료 종류의 전시품은 8万件조. 이런 건 금방 표시돼요. 자, 8万件 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超过라고 돼 있죠. 8만 개가 넘는다. 조요는 뭐예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건 확실하게 아니에요. 숫자는 굉장히 찾기가 좋습니다. 성공, 성공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경험을 얻게 한다. 성공이 경험을 얻게 한다. 그런 다음 올라가서 총 문장이 몇 개인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침표를 착착착 찾아보니까 첫 번째 문장 루이디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애는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아, 박물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애시당초 박물관 관장은 치엘리 이 박물관을 지을 때 아직도 박물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런쇼 누군가는 말했다고 뭐가 나와요? 이 글에 주제가 나오죠. 그럼 주제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니다. 我们从失败中 우리가 실패로부터 学到的东西 배운 것은 要比 뭐보다 从成功中学到的 성공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주제성인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나왔죠. 실패도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고 실패가 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다. 성공이 더 많은 경험, 성공의 포인트를 준 건 아니죠. 답은 A.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앞에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 대상을 딱딱딱딱 던져놓고 설명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탁탁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당주왕이라는 이 옷은 치위엔위 칭차오, 치위엔 혹은 칭차오라는 말을 찾아볼게요. 쭉쭉쭉쭉 가시면 네, 어디서 나오냐면 치위엔 여기 나오죠. 치위엔위 칭차오 맞네요. 정답은 A. 끝난 거예요. 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색깔이 단일하다. 여기 색깔이 있어요.颜色多장多양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단지 또 모두 반드시 最 가장 이런 단어도 우리 절대적 어휘라고 해서요. 그런 단어들은 보통 답되기 참 힘든데 진짜 그래서 같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답이 안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답 안 되고요.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답은 A. 되셨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해서 몇 달을 끌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총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독해 3부분은 속도 가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속독이라는 거는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내서 그 힌트를 찾아서 빨리 답을 체크하는 건데요. 71번에서 74번 어떤 중식당이 성공하는 이야기였는데 73번 문제가 뭐였냐면 슈슈는 삼촌인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최고라니까요. 150g이 어떻다고 생각했나? 그럼 150이 처음 나오는 곳은 뭐였냐면 小伙子说 젊은이가 먼저 얘기를 하는 도중에 150g을 언급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생각? 슈슈. 그럼 150을 한 번 더 찾으면 슈슈는 이해가 안 됐다. 觉得150克菜 150g의 요리는 太小气了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했다. 客人肯定 손님들이 분명히 吃不饱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답은 A. 根本不够吃 전혀 충분히 먹을 거리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부분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숫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75번에서 78번 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의 성장 환경이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시작하자마자 이 글 1954년에 이 사람은 초성자인 뉴욕이죠. 뉴욕의 이거 빈민취, 빈곤한 지역,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하팅 빈청 하나 냈다. 금세금세 나오는 문제들. 79번에서 82번. 7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왕아이는 깡 투이시오 하고 난 다음에 라고 물었어요. 그럼 투이시오란 말을 찾으니까 1번 단락 그냥 날아가고요. 2번 단락에서 왕아이가 투이시오 허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人一下子写了下来 갑자기 한가해지니까 也没有什么别的爱好 특별한 취미도 없고 只好整天打麻将 맞아 그랬대요. 그래서 답은 打麻将 B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 글에서 왕아이가 처음으로 티아오와 뭐를 추고 난 다음에 광창우, 광장에서 춤추는 거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음 느낌이 어땠나? 그러면 광창우를 찾으러 가야죠.
찾으러 갔더니 后来和他一起打麻将的朋友们 친구들하고 같이 去跳广场舞를 추러 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跳完后 어떤 느낌이 있다? 出了一身汗 땀을 많이 흘렸고 回到家洗完澡 倒头就睡 샤워를 하고 바로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多少年이 몇 년간 都没睡过这么好的觉了 이렇게 잠을 잘 잔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따라서 답은 수면의 질이 D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을 잘 찾고 위치를 체크하시면 물론 가셔서 좀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팍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속독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것은 시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쓰기는 일부분은 한번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수러문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我去中国去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은 동사수러문.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죠.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주어를 꾸미면 우리가 그냥 한국어식으로 관용어라고 해볼게요. 목적어도 똑같아요. 이때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덜을 쓰게 되고요. 동사 서술어,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말은 부사어라고 하는데 부사어에 만약 연결고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덜을 쓰게 되죠. 부사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면 제가 보통 보조개 얘기를 해요. 보조개. 보는 부사부터 보통 오고 조동사가 오고 개사라는 게 이제 전치사 구조. 뭐 짜이 베이징, 게이타, 종 베이징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서로 요 안에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항상 요 동사를 잘 찾아서 중심을 잡아주면 좀 빨리 푸실 수 있어요. 91번은 확연하게 지금 러가 붙어있는 치엘러, 사인했다라는 사급 동사가 동사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 이렇게 나열만 하시면 끝이에요. 이징은 부사니까 동사 앞에 나중에 붙여주시면 되고 자, 내가 이미 사인했겠죠. 어디에? 购房合同 집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겠습니다. 96번 동사는 뭐밖에 없냐면 이런 건 다 수식하는 성분이고요. 이지아,担任, 맡다 되겠네요. 맡다, 담당하다. 네, 그 다음에 그가라는 주어가 보이는데 짜이가 뭐야? 그러면 어디에서가 있을 거고 맡다, 담당하다의 목적어는 지아올리안 코치나 감독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이자健身 俱乐部 뭐 헬스클럽 같은 데에서 맡고 있어요. 뭐를 지아올리안 감독이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구조가 앞에서 꾸미고 있었어요. 자. 동사 수러문 중에서도 오늘 시자문이 유난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말 그대로 동사가 시인 문장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A 是 B, A equal B. 这是桌子. 이것은 탁자, 있다. 명사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요.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올 때는 보통 덜을 붙여서 명사, 화시키게 됩니다. 这是新的, 산 것이라든지 这是买的, 죄송해요. 새 것이라든지 마이더, 산 것이라든지 동사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늘은 이 부분이 되게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是 거기에 주어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这是 이렇게 됐어요. 뭐일까요? 两个人的秘密属于 속하다.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러면 꾸미는 말에 동사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我们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데 이것은 일단 뭐일까요? 이것은 우리이다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밀이다가 맞는 것 같고 나머지를 잘 연결을 해서 이것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요 안에서 다시 属于 속하다. 어디에 속하는? 我们两个人 우리 두 사람에게 속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요 꾸미는 말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거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고요. 93, 98은 요쪽이에요. 한번 해보면 역시 죠. 이것은 입니다. 근데 뭐입니까? 나입니까? 안 되죠. 딱 떨어지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造成的 초래된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잘 연결해서 이것은 입니다. 근데 뭐이냐면 我 내가 考虑 고려가 생각이 不周 완전히 주도 면밀하지 못해서 초래된 것. 그래서 동사 성분이라서 뭐를 붙여서 덜을 붙여서 초래된 것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런 문제예요. 시는 보입니다. 입니다. 자, 뭐입니까? 용, 사용해서. 그러면 주어부터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스초, 비단 아니면 쇼타오. 장갑이죠. 한국어. 네. 그러면 뭐를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비단이 사용되는 대상이겠죠. 비단을 뒤로 보내면 이게 주어가 돼야 돼요. 这双手套 쌍으로 된 물건을 세는 양사. 이 한 켤레의 장갑은 시입니다. 그 다음 뭐? 用丝绸做的까지 비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자, 정도보어. 정도보어가 되게 간단하려면 他说得很好. 그가 말하는 더로 연결해 주시고 정도가 잘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목적어가 있을 때는요. 他说汉语 동사 목적어 한번 써주시고 다시 说得很好라고 해요. 이때 동사가 두 개일 때 앞에 동사는 정도보어에서 가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세요. 他汉语说得很好. 근데 오늘은 그냥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났었어요. 보시면 이런 거 꾸미는 말이고요. 뭐뭐터. 整整齐齐, 整齐, 가지런하다라는 말을 중첩해서 매우 가지런하다. 商品, 상품, 이 더가 문제인 거죠. 摆放, 놓여진 정도가 어떤 거예요? 아주 가지런한 거예요. 그러면 货架上的商品, 네, 상품이 놓여진 정도가 어떻다? 이게 정도보.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졌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오늘은. 시량보. 중국어는 시간과 시량을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7시인 거랑 7시간 동안 잠을 잔 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시간은 우리가 서술어, 주로 동사라고 얘기할게요. 동사 앞에서 아까 동사를 꾸미면 제가 뭐 했냐면 부사어. 그러면 동사를 뒤에서 꾸미면 보어가 돼요. 자, 시간은 우리가 항상 동사 앞에 씁니다. 타, 샹, 반, 주어, 서술어, 목적어인데 이때 7시에 라는 말은 동사 앞에 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부사어라고 해요. 하지만 시량은 타, 메이티엔, 꽁쪼 그는 매일 일을 해요. 얼마만큼을? 뒤에서 꾸며요. 7个小时, 7시간 동안. 그래서 뒤에서 수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량 보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보시면 지진이 지속됐다. 간단하죠. 그런데 얼마 동안? 10명, 10초 정도. 이건 뭐예요? 시간이 아니죠. 지금 8시 10초입니다. 뭐 8시 1분 10초입니다가 아니라 10초 동안. 그래서 이건 시량이니까 뒤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이점. 제일 간단한 거는 1번. A가 그냥 동사 당했다. 我被拒绝了. 난 거절당했다. 누구한테 당했는지가 이제 나오면 조금 더 길어져요. A가 B한테 동사 당했다. 我被他, 내가 그에게 거절당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꾸미는 말이고요. 피주는 5급 동사로 비준하단 말이 좀 어려우면 뭔가 좀 정식적으로 승낙하고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자, 辞职报告. 요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직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직서가 뭐 당한 거죠? 허락 당했다. 승낙 받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사직서? 그의 사직서가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쓰기 이 부분에서 5개 단어 한번 보시면요. 혼리, 결혼식. 요거는 어떤 따페이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쥐싱, 혼리, 결혼식을 거행하다, 하다. 찬지아, 혼리, 내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가하다. 이렇게 두 가지 필요하실 것 같고, 주프, 축복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사람으로 끝나도 돼요. 주프, 누구를 축복하다. 아니면 좀 더 내가 묘사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주프, 사람 뒤에 좀 더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서 예를 들어 주프 타,幸福, 행복하기를 뭐 축복한다거나 어떤 동작을 하기를 축복한다거나 좀 더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문장을 더 끌어가실 수 있는데요. 네. 感谢 또 한번 보실게요. 감사하다. 뒤에 사람 오면 돼요. 感谢 누구누구, 感谢大家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사람이 아니라 感谢大家的帮助, 도움에 감사드려요 라고 하셔도 돼요. 명사로 감사일 때는 보통 表示感谢,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형태로 많이 쓰게 되실 거고, 热闹, 어떤 광경이나 분위기가 되게 여기 길거리가 되게 很热闹, 번화하거나 막 시끌시끌
분위기가 흥성흥성한 것을 热闹 혹은 명사로 떠들썩한 장면, 예를 들어서 길 가는데 어떤 여자 두 명이 머리 뜯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그런다? 서서 저 뭐지? 看热闹 구경거리 구경하는 거. 오, 저 왜 싸우나 봐. 오,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看热闹 친치, 친척. 이건 뭐 따페이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5개 단어였고요. 네, 여기까지. 네,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시험 응시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보통 시험에 이제 접수를 하실 때 한국 사무국에서 많이 접수하시는데 사실 접수처는 한국에 되게 많아요.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는요.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인데 대교에서도 그 접수처 시행권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HSK 시험센터입니다. 제일 자랑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접수처 중에 가장 많은 전국 30여 개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 이제 강남고시장이 있어요.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학원이에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공부한 환경 그대로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데 가서 시험을 치면 환경이 바뀌는 것도 사람을 되게 주눅들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익숙했던 얼굴들, 익숙한 환경에서 또 시험 접수도 그냥 데스크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꼭 강남고시장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한국사무국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여기 시험센터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데가 있을 거라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5급 시험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듣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이게 또 다 봐야 돼요. 6월, 7월, 8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5급이 이렇게 난이도가 낮으면 6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5급에서 뭐 조금 180점, 200점 나왔다고 6급? 공부 잘 안 돼요. 되게 힘들다고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5급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가 좀 이제 쉽게 말하면 빡세지겠죠. 그러면 6급과의 간격이 또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6급을 목표로 한다면 채워야 될 부분을 앞에서 하냐 뒤에서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5급이 어려워지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6월달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